안녕하십니까. 부텐토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와 같이 상가 가격의 비밀 제1탄 수익률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묻고 더블 투자법, 두 번째가 소확행 투자법. 묻고 더블 투자법은 당장의 현금 수입이 아니고 매도 시점과 매수 시점의 가격의 갭, 즉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 방법입니다. 주로 토지 투자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명 차익형 부동산 투자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소확행 투자법은 바로 상가 투자에서 흔히 쓰는 방법인데요. 매월 조금씩 확실한 월세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법으로 소규모 아파트 또는 분양 상가 등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을 소확행 투자법이라고 하고, 수익형 부동산의 꽃은 바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가격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수익률이다.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다. 얘를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익률의 종류에는 기대 수익률,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시장 수익률, 거래 수익률, 쉬운 말로 하면 실제 부동산 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 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 투자시는 10%의 수익이 발생하는 상가를 사고 싶어 합니다. 투자 자금은 1억 원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10%의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을 때 얼마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방정식을 써보니까요. 얼마가 만들어지면 1억 투자로 10%가 나오냐. 1000만 원이 나오면 10%가 달성이 된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1년 12달로 나눠보니까 매월 약 83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 상품을 찾으면 나 투자시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 10% 물건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간단한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가가 알파 상가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나 투자시가 그 상가를 샀다라고 먼저 한번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장 수익률, 실제 거래되는 거래 수익률, 실제 부동산 현상에서 나오는 상가들은 이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상가를 가지고 있는 김매도씨가 상가를 팔려고 합니다. 가격은 1억 원의 가격을 제시했고요. 자, 이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 현황을 보니까 보증금은 1천만 원, 매월 50만 원의 월세가 발생하는 베타 상가를 지금 김매도씨가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가를 사실 분은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자, 1억 상가의 보증금 1천만 원이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자, 9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1년 월세 수익이 얼마냐 그러니까 50만 원 곱하기 12달 하니까 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투자 금액 9천만 원으로 나눠서 계산하니까 수익률이 6.7%가 생겼다. 그래서 이 상가가 베타 상가였고, 베타 상가를 투자자가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은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요. 뭐냐니까 기대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항상 높더라.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알파 상가하고 베타 상가를 했는데요. 자, 알파 상가에 나 투자시가 투자하기 위해서 수익률 10%에 대해서 나오는 상가가 있으면 내가 투자할 거야 라고 살펴봤더니 실제 시장에서는 6.7% 상가 수익률 나오는 물건들이 있더라.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기대 수익률로는 도저히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이 점점 하락하게 되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하락한 기대 수익률과 맞는 실물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 상가를 사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는 알파 상가를 원하지만 시장에서는 베타 상가 같은 명목밖에 없더라. 그래서 상가 투자에서 꿈과 현실은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구성하는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유위험률이 합해져서 수익률이 발생한다. 그러면 무위험률은 뭐냐? 정기예금금리를 우리가 무위험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익률 발생한 것에다가 정기예금금리를 빼버리게 되면 남는 게 유위험률이다. 그래서 앞선 베타상가 같은 경우는 6.7%의 수익률이 발생했는데 거기 정기예금금리 2.1을 빼버리니까 4.7%의 유위험률이 나왔는데 한국의 최고 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곳들에 가서 1층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약 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위험률 4.7에서 3을 빼게 되면 1.7%의 지금 위험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베타 상가에 1.7%의 위험인자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해소시킬 거냐, 이것만 판단이 서게 되면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아무런 문제 없는 훌륭한 투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의 구성 요소는 유위험률과 무위험률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은 상가일수록 뭐가 높다? 자, 위험률이 높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상가가 무조건 다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 그만큼 높은 위험률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률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해법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상가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역 최고 상권이 약 1층에 3%의 수익률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3% 수익률이 발생하는 상가를 투자자들이 왜 사는 걸까? 너무 작은 수익률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 은행금리보다 수익률이 높더라. 은행금리 같은 경우 앞번에 정기예금금리가 2.1%라고 했는데요. 2.1%보다 3%의 수익률이 발생하니까 약 1% 정도 수익률이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금을 가지고 계신 자본가들은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 3%의 상가를 사는 것이 훨씬 수익률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은행보다 위험률이 낮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은행에 예금을 해놓게 되면 지금 현재는 5천만 원까지만 원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100억 올려놨어요. 근데 은행이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파산하면 내 손에 주어진 돈은 얼마? 5천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럼 나머지 99억 5천만 원 어떻게 되느냐? 다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은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원금 손실이 없는 3%의 가장 안정되어 있는 최고의 상권의 상가를 산다. 그래야 원금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 수익률 상권에 투자하는 세 번째 이유, 자산가치 상승의 기대. 자,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물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계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선진국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실물자산인 상가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금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3%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안정된 상권인 지역 최고의 상권에 투자하는 이유다. 자, 이론상 수익률 높은 상가는 어떤 상가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보니까 중층 이상의 상가. 자, 중층 이상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아주 저렴합니다. 대부분 1층 상가나 2층 상가에서 분양하는 회사에서 수익을 걷기 위해서 1층 상가에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분양가가 낮게 책정됩니다. 이유는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 그 사업 시행자가 경비 정도의 비용을 벌 수만 있다면 낮은 가격으로 상가를 분양하다 보니까 중층 이상의 상가는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가에 임차인이 잘 들어와가지고 대박을 친다 그러면 그 임차인이 버는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분양가격 대비 수익률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가를 매도하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게 되면
당연히 매도인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니까 그 높은 수익률에 맞춰서 매도 가격을 인상해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 상가를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좋은 요소일 수도 있지만 이 임차인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약이 만료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버리게 되면 수익률이 하락하거나 또는 수익률이 반토막 날 수 있다. 왜냐 그러니까 주변 시세대로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당연히 주변 시세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하락되어서 반토막이 나거나 또는 임차인을 못 구하게 되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의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분양할 때요,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줘서 그 임차인을 유치시킨 후 현재 이 임차인이 얼마의 월세를 내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 상가를 분양받는 것은 대박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가들은 어떤 내막이 있느냐,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분양회사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보조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은 월세를 내려달라라고 감액 청구를 하게 될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감액 청구를 안 받아주게 되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에 맞는 임차인을 또 구하다 보니까 본인이 상가를 분양받을 때보다 급격하게 월세가 내려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목돈 내고 잔돈 받는 상가 투자라고 합니다. 실제 상가 분양 현장에서 임차인이 정해졌어요, 수익률이 얼마예요, 분양받으세요 라는 상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두리 일정 상가. 자, 중심 상권에서 벗어나 있는 상가인데요, 일정 상가인데 높은 월세를 받음으로써 대박을 치는 상가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니까 사회적 요인. 자, 사회적 요인은 어떤 것들이 수 있냐면 없던 횡단보도가 새로 생기면서 사람들의 동선이 그 상가 쪽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이전을 해왔어요. 또는 없던 버스 정류장이 생겼습니다. 또는 없던 지하철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또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거기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특정 프랜차이즈가 거기 입점하면서 그 프랜차이즈 덕분에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즉 분양가격보다 높은 월세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좋은 상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가를 팔기 위해서 매도하시는 분은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매도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가를 사시게 되면 투자 가치가 메리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두리의 일정 상가를 사게 되면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니까 주변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파악하시고요, 교통계획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미리 시군구청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대박 상가를 만날 수는 없다. 자, 세 번째, 매도인이 시세에 둔감해서 매물을 내놓는 상가가 이용상 수익률이 높은 상가가 될 수 있다. 매도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가격, 원래 그 가격에서 계속 월세를 인상하지 않고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돈이 필요해서 그 상가를 그냥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주변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세보다 높은 가격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상가는 무조건 사야 되죠. 산 뒤에 주변 시세대로 보증금 월세를 받게 되면 수익률이 높은 상가로 변신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실제 우리 부동산 실무 현상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발생한 상가는 어떤 상가냐로 보니까 매도인 업상품. 자, 매도인 업상품은 뭐냐면 매년 매도인 상가 주인이 월세를 꾸준히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꾸준히 올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팔고 싶어요. 그래서 매물을 내놨는데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몇 년간 계획을 하고 매년 월세를 꼬박꼬박 올려서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상가를 사게 되면 매매가 대비 수익률이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대신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단한 곤욕이겠죠. 그러면 그 임차인은 분명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임차인이 떠나버리게 되면 주변보다 계속 월세를 높여받은 이 상가에는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또 실패한 상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매도인 트랩 상품. 우리말로 하면 덫을 넣은 거죠. 자, 어떤 덫을 넣었나 그러니까 높은 월세를 지불하는 가장 임차인을 만들어 뒀거나 또는 임차인에게 일정 부분 월세를 보조를 해서 네가 얼마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작성해서 지금 현재 수익률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물건을 시장에 내놓은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임차인들이 매수자가 와서 이 상가 계속 장사하실 겁니까 물어보시게 되면 그 임차인들은 장사가 잘 돼서 제가 주인이 나가라는 소리 안 하면 계속 장사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가를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니까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을 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주변 시세와 똑같은 가격으로 상가를 임대차를 내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월세를 지불받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한 투자로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를 투자하실 때에는 주변 시세를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높게 형성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업 상품 아니면 트랩 상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버리지 상품. 자, 레버리지 상품은 어떤 거냐면 최대한 대출을 많이 땡기는 겁니다.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는 대출을 많이 땡겼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별로 되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 자금 조달을 하고 보증금을 적게 하고 월세 비중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받는 월세에서 낮은 이율의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높은 금액의 월세 때문에 남는 차익이 크게 됩니다. 내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차입을 한 자본금이다 보니까 실제 투자금 대비 월세 수익을 계산해 보게 되면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상에 또는 인터넷상에 수익률 높은 상가들을 보게 되면 그 내막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대부분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여놓은 상가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게 지금 저금리 상태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경제가 좀 좋아지게 되면 금리가 높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실제 발생하는 수익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레버리지 상가 상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그냥 대출을 통한 것만 가지고 계산하셨다가 나중에 은행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실패한 투자 상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가 투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상가 가격의 비밀 제1탄 수익률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다음 강의는 상가 가격의 비밀 제2탄 금리와 상가 가격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상태로 상가를 사게 되면 훌륭한 상가 투자냐? 글쎄요. 2탄에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부텐토 김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